한미동맹? 절대로. 미국이 한미동맹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전환 이후 유사시 개념에 미국 유사시도 포함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연합위기 관리 범위는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되어 있는데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미국 유사시까지 동맹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29일자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 측은 최근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뿐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해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는 영역까지로 위기관리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측은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의견에 일단 난색을 표명했다고 한다. 한국일보도 같은 보도를 내놨다. 관건은 대외비에 속하는 한미동맹위기관리 각서에 어떤 문구가 적시되느냐에 있다. 만약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면 한미동맹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고 한국의 국익과 안전에도 치명적인 위험을 잉태하게 된다. 미국이 지구촌 곳곳에서 직간접적으로 벌이게 될 군사작전 및 전쟁 수행에 한국에 휘말릴 위험도 그만큼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미국과 중국, 미일 동맹과 중러협력 체제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 사이의 무력 충돌에 휘말리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에 양보할 수 없는 원칙에 해당된다. 한국군 파병은 위험의 일부. 국내 언론들은 한미동맹위기관리 각서에 미국 유사시가 포함되면 호르무즈 협의나 남중국해 유사시 한국군 파병의 길을 터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이는 위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 중차대한 문제는 주한미군의 군사자산이나 미국의 증원 전력이 미국 유사시에 투입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는 한반도 외에도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약한 고리들이 있다.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그리고 동중국해가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하나같이 미국과 중국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곳들이다. 만약 이들 지역에서 미중 간의 무력 충돌 위험이 고조되거나 실제로 발생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군사자산을 투입하거나 한국을 증원 전력의 중간기지로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 오산 및 군산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미 공군력의 대중국 군사활동, 제주 해군기지의 미 해군의 전략자산 투입, 경북 성주의 사드레이더 활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3국인 한국은 미국의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 미중 간의 무력 충돌에 한국이 휘말릴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한국에 대해 경제 제재에서부터 군사적 대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복 조치를 강구하게 될 것이다.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양측의 대비태세 강화만으로도 한국의 국익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최근 중국 혹은 중러 양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활동 강화 추세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성주 사드 배치 등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안 그래도 미중 충돌에 한국이 연루될 위험이 차곡차곡 쌓이던 터에 미국 유사시까지 한미동맹에 명시되면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방기의 두려움을 떨치고 연루를 차단해야. 동맹 이론에는 방기, 버림받음과 연루, 휘말림의 딜레마라는 것이 있다. 동맹국이 요구를 들어주자니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고 요구를 거부하자니 버림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이론화한 것이다. 미국이 한미동맹에 미국 유사시도 포함시키자고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이 딜레마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방기의 두려움에 휩싸이면 미국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파기로 위협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미국이 동맹의 이름으로 한미동맹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한국의 자발적인 이익까지 침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까지 미국과의 대화를 사실상 이끌었던 북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 현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이 미국의 양국 지도자의 친분을 이용해 시간 끌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2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담화를 통해
미국이 자기 대통령과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내세워 시간 끌기를 하면서 이회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담화에서 미국의 실무진들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다면서 얼마 전 유엔 총회 제74차 회의1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걸고 들면서 미북 대화에 눈을 감고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느니 북조선이 FFBD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파이널 풀리 베리파이드 디누클리어리제이션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느니 하는 자극적인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미국 대표는 로버트 우드 미 군축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드 대사는 지난 23일 현지 시각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 안보리 제재를 계속 전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 지명자의 발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리처드 지명자는 지난 24일 현지 시각 상황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대응에 대해 불량 국가들의 제한된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미 전략군 사령관 지명자라는 놈은 국회 상원에서 증언하면서 우리 국가를 불량배 국가로 악의에 쳐서 헐뜯었으며 미 군부 호전 세력들은 우리를 겨냥한 핵타격 훈련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며 재반 상황은 미국이 셈법 전환과 관련한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기는커녕 이전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를 고립 압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이러한 적대 행위들과 잘못된 관행들로 하여 몇 번이나 탈선되고 뒤틀릴 뻔했던 조미, 북미 관계가 그나마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형성된 친분관계의 덕분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러나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미 순회 정상들 사이의 친분관계는 결코 민심을 외면할 수 없으며 조미 관계 악화를 방지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담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관료를 비롯한 실무진들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친분을 언급하며 미국 정부와 실무진들의 셈법 변화에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미국이 우리가 신뢰 구축을 위하여 취한 중대 조치들을 저들의 외교적 성과물로 포장하여 선전하고 있지만 조미 관계에서는 그 어떤 실제적인 진전이 이룩된 것이 없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는 교정 관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며 나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벗도 없다는 외교적 명구가 영원한 적은 있어도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격언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란다는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에 이어 이번에는 김 위원장까지 나서서 대미 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두고 미국과 협상 시한을 올해 안으로 규정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조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이틀째 회의에서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2016년 당 대회 때 사회주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밝혔던 김 위원장이 2020년인 내년에는 일정한 성과를 인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상황도 북한의 이 같은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경제 개선을 위해 북미 간 관계 개선은 사실상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바람과는 달리 미국은 여전히 계산법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은 지난 4에서 5일 현지 시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만남을 가진 것 자체에 의의를 두면서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확인한 북한이 더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김영철 전 부장이 이날 담화를 통일전선부 산하 조직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아태평화위 위원장 명의로 발표하면서
그가 통전부장에서는 물러났으나 아태평화의 위원장직은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북한 지도부, 미국의 총공세, 적대시 정책 철회하라. 북미 실무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이번에는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과 27일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 이어 최룡해 상임위원장까지 북미 간 협상을 언급하면서 올해 안으로 협상 시한을 못 박은 북한의 초조함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최 상임위원장이 지난 25, 2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18차 비동맹운동 남 회의에 북한 대표로 참석,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최 상임위원장은 지금 조선반도, 한반도 정세가 긴장 완화의 기류를 타고 공고한 평화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일촉즉발의 위기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대조선, 북한, 적대시 정책을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때에야 미국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다며 북한의 기본 입장을 강조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측 관계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대북,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리면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 데 기인된다며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그는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제재와 관련 특정 국가의 강권과 전횡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채택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항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연설에서 최 상임위원장은 남한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남조선, 남한, 당국이 외세의존 정책과 사대적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남한이 대북 제재 문제를 비롯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남한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북남 관계 개선은 남조선 당국이 민족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 정책의 종지부를 찍고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며 남한의 정책적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최 상임위원장은 북한의 이른바 자력갱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적대 세력들에 가중되는 제재와 압력을 받고 있지만 우리 인민이 자력자 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며 강력한 자립경제 토대와 믿음직한 과학기술 역량, 자력갱생의 고귀한 전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말했다.